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응답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이손으로 만약에 보내는 경우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이손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send를 이용해서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바꿔서 제이손 문자열로 바꿀 때는 json.stringify라고 하는 걸 쓰면 되고요. 제이손 문자열을 다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꿀 때는 json.pa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보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write head, write end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컨텐트 타입을 지금 보는 것처럼 application/json이라고 하면 되고요. 아까 인코딩을 잘못 넣었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JSON 문자열을 보내면 자, 클라이언트, 자, 그리고 나서 서버를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JSON 문자열로 보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게 편하냐, 내지는 상황에 맞춰서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RES 응답 객체에다가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정상이면 200, 만약에 404, 404, 403 이런 에러 코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nd라고 해서 내용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응답을 보낼 때 응답 보내는 거 말고요. redir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redirect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direct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app5.j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미들웨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 app2.js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app5.js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직접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이렇게 응답을 보낸다. 자, write head, write end를 쓰던지 아니면 res.send를 쓰던지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응답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res.redir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특정 자, 요청 패스를 넣는 거죠. 자, google.co.kr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청 패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가 만든 웹서버 안에 다른 요청 패스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로그인을 안 했다라고 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옮겨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그냥 구글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N으로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보면 자, 구글 사이트로 이동을 했죠.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자,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웹서버든 리다이렉션 기능은 자, 이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제공을 해주죠. 자,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자, 헤더 정보와 그 다음에 바디 정보와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주소를 쓸 때요. 주소를 쓸 때 자, http localhost 3000 이렇게 하면 자, 요게 IP와 포트 정보가 되죠. 웹 서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자, 여기다가 users라고 하면 /users 요 부분이 요청 패스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웹 서버에서 응답을 받지만 그 안에 특정한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물음표를 붙이고 자, name은 mike처럼 키 밸류 값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요청 파라미터가 됩니다. 요청 파라미터는 %, 자, 요 표시를 해서 여러 개를 계속 연속으로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소 표시줄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는 방식을 이제 get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get 방식을 이용해서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하던 기능들 그대로 그냥 실행이 되니까, 그리고 요청 패스에 따라서 뭔가 구분되는 게 없으니까, 자, 똑같은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요청 패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가 넘어왔을 때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파일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app6.js라고 하는 파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요. 자,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req라고 하는 요청 객체에다가 자, 헤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헤더 정보 중에서 유저 에이전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var 유저 에이전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우리가 아까 브라우저에서요. 자, 여기 보면 자, 특정한 정보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가 이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로 요청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헤더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헤더 정보가. 그러면 여기 보면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보면 헤더 중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로 하고 땡땡으로 된 게 있어요. 요게 이름이 됩니다. 헤더의 이름. 요게 실제 값이 되는 거죠. 요 헤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유저 에이전트를 한번 뽑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req라고 하는 거에서 요청 객체가 되겠죠. 요청 객체에서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이전장이나 자, 이렇게 해서 노드에 대한 기본 기능 알아볼 때 주소 표시줄에 들어가 있는 요청 파라미터 구분하는 방법을 봤죠. 근데 그거를 익스프레스나 HTTP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미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 파라미터를 이미 구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query.name이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면 자, name이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거는 query라고 하는 객체에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var param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받아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응답으로 보내볼게요. 응답 보내는 거 res. 자, 이거는 일단 닫아볼게요. res. 뭐예요? right head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end라고 하는 거 우리 해봤으니까 send로 바로 날려볼까요? 자, send라고 하고요. send에다가 자, 한번 넣어보자. 그죠? send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send 그냥 결과를 한번 바로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h3라고 하는 거 또는 h3로 그냥 해볼까요? 자, h3 태그 헤딩 태그를 넣는데 여기다가 자, 서버에서 응답 땡땡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서버에서 응답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서버에서 응답 점이라고 하고 자, 유저 에이전트가 뭐냐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h3라고 하는 거 그대로 붙여보죠. 자,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파람 네임 요청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청 파라미터가 자, 어떤 걸 붙일 거냐? 파람 네임을 여기다가 붙여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확인한 정보를 변수에 넣었으니까요. 그 값을 그대로 응답을 보낼 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로컬 호스트 3000번에 우리 파라미터를 줍니다.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고요. 자, 경로는 지금 뭐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미들웨어는 전부 다 받으니까. 자, 요청 패스는 상관이 없고요. 요청 파라미터를 name은 마이크라고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자,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데서 확인을 해봤죠. 그 정보 빼냈고요. 파람 네임이라고 하는 거 요 정보 그대로 다시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서버 쪽에서 자,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헤더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헤더에서 유저 에이전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단말에서 보낼 때도 많으니까 모바일 단말에서 보낸 거냐 PC의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마다 우리가 다르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본 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 여기 본 것처럼요. 자, 헤더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는 헤더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할 때는 퀘어리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주소 표시줄에다가 요청 파라미터를 넣은 거죠. 그거는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할 때는 방식이 get 방식도 있고 포스트 방식도 있고 뭐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get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body라고 하는 객체 안에 넣어줍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하게 되면 get 방식으로 요청할 때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파라미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응답으로 받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주소 문자열에 get 방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 요청 객체로 해서 웹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청 객체 안에 request. req죠. query.name으로 그 값을 확인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 확인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요청 파라미터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더와 요청 파라미터 확인하는 거. 그 중에서도 요청 파라미터가 더 중요하죠. 왜냐? 요청 패스와 요청 파라미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걸 주고받을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빼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미들웨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us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그게 아니라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기능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겁니다.